네, 벌써 일주일 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잘 지냈어요.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런데 감기들 안 걸리셨나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니 이상하게 올해는 참 날이 안 춥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내내 너무 추운 거예요. 감기는 안 걸렸는데 자꾸 콧물이 나오나 봐요. 그래요? 그게 감기 아닌가요? 감기 시초 같은데 좀 목이 약간 조심하셔야지 좀 되겠고.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추워서 뭐 이렇게 뭐 감기 걸릴까 봐 뭐 떨고 이러기보다 겨울은 또 이렇게 겨울에 추워야지 맛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좀 추워야 되겠고. 이제 겨울이 온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아직 따뜻하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겨울이니만큼 추워도 좀 밖으로 돌아다니고 많이 움직이고 좀 그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다 생각해야죠. 뭐. 네. 이게 겨울의 맛이에요. 그렇죠. 좀 추워져야 돼.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면서 저희 이슈앤수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첫 번째 강원도 한파. 저희가 이제 인사말로 시작을 네, 했는데 네. 네. 한파가 정말 독하죠. 어쩔 때는 발이 시려워서 돌아다니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보다 실은 좀 더 춥지 않아요? 우리 이 강원도의 추운 겨울은 더 춥죠. 강원도는 사실 겨울이 제맛인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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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 한참 또 축제 시즌이잖아요. 지금 화천 산천어 축제도 한참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로맨틱 춘천 페스티벌도 어우. 할 말이 많죠. 관객이 한 주간에 3만 5천 명이나 왔다 갔대요. 네. 대단한 숫자잖아요. 공지천의 낭만하면 또 할 얘기는 많지만. 네, 그렇죠. 로맨틱 네. 공지천에서. 예, 공지천 일원에서 뭐 아이스링크도 있고 네. 추억마당 또 음악다방으로 구성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지천 그 주변이 사실은 정말 꿈과 낭만 그냥 있는 그 자체잖아요. 그 장소가. 네, 그렇죠. 저희 예전에도 거기서 이제 스케이트 타고 그랬는데 네. 사실 전 스케이트를 못 타요. 추위를 워낙 많이 타가지고 아버지가 스케이트를 사줘서 들고 나갔다가 배우는 중에 너무너무 추워서 그 스케이트 못 쓰고 그냥 쳐박아뒀던 기억이 있어서 전 조금 스케이트 아쉬워요. 못하는데 이 제스처로는 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학교 추첨이 있었어요. 아하. 또 할 말이 많으시죠? 네, 제가 중학교 추첨 1세대예요. 아하. 그러세요? 그때는 은행화를 가지고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잊지도 않아.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한 번은 은행화를 딱 떨어졌는데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많이 울었던 그게 잘 안 기억이 있어요. 되죠. 저희 엄마는 제가 그 추첨을 하면 해서 보통 왜 세 군데 정하잖아요. 네. 그 세 군데 중에 학교 좋은 엄마가 원하는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전 6학년 2학기 때에서 전학 갔어요. 배정 다 좋은 학교로. 네, 열렬 어머니네요. 네네. 그리고 또 연초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맞아요. 이제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라서 맞는 정보인지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선생님 어디 무슨 토정 비결 보고 뭐 신년 운세 보고 그러면 실은 저는 거의 그 무슨 통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그냥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떠돌더라고요. 네. 아니 이제는 토정 비결 뭐 신년 운세 보러 그 철학관에 가야지만 봤는데 지금은 뭐 SNS 상에서 너무나 뭐 무조건 다 많으니까. 볼 수 네. 있으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쉬워진 네.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SNS 하루에도 수십 번 접속하고 들락날락 하거든요. 우리 그러면 오늘은 SNS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할 얘기 너무 많다. 네. 가장 좋은 면부터 먼저 우리 생각해 보죠. 네. 뭐 좋은 어떤 거 면이 많죠. 좋을까요? 나의 개성을 가장 쉽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럼요. 그게 SNS상 아닌가요? 왜냐하면 가장 예쁜 사진, 정말 수십 컷을 찍어서 가장 예쁜 사진을 또 보정해서 네. 올리고 또 가장 좋은 재미난 글귀들 올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은 공연하고 이럴 때 그게 공연 홍보용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서로 코멘트 달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면서 친목도 쌓고 그럼, 또 그러는 격려도 거죠. 하고. 그럼 네. 인맥 근데 관리를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가 이게 좀 무서워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 네. 이렇게 하고 또 밴드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는 분들하고의 인맥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점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것처럼 되나? 홍보 효과도 있고 한데 네? 이게 좋아요를 누가 몇 명이 누르느냐 확인한다니까, 자꾸 이거에 대한 선생님. 자꾸 집착이 생겨가지고 네. 제 글을 올리면 언제 이게 좋아요가 먼저 올라오지 첫 좋아요를 누가 하지 뭐 이런 네.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돼서 좋아요가 인원이 몇 개 없으면 서운해요. 그리고 늘 때마다 누가 좋아요 눌렀지? 네, 맞아요. 보게 되고 네. 또 이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요 누르면 그 다음에 왠지 나도 보상으로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가 많지 않은데 막 몇천 명씩 하는 분들은 사실 잘 읽지 않고 뭐 무조건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끔 그런 근데 어때요? 그 이제 뉴스를 올릴 때 네.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그런 컨텐츠가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자극적인 것, 뭔가 이렇게 연예인들의 신변 잡기지만 뭔가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 자극적이고 그 민감한 뒤에 이야기들. 숨겨진 이야기나 그럼요. 뭐 이런 거고 이제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보면 나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고백했을 때 그죠? 그런 것들도 뭐 요새 아니면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올리면 그런 데 대한 이제 좋아요나 또 격려의 댓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막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들 올라오면 저는 좋아요 참 눌러요. 왜냐면 그건 너무 재밌어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또 그거 쳐다보다가 막 사고가 나거나 이런 맞아요, 위험성도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 신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요. 나 그거 뉴스 보고 영상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그 중국 윈저우시에 사는 어떤 여성이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점점 강물 쪽으로 계속 걸어가서 결국에는 그래요? 빠져버렸어요. 근데 빠져서 세상에.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운전하다가 위험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정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 네. 사건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래서 조심해야 네네, 돼. 요즘엔 또 신조어로 또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고개 숙이고 걷는 사람들 디터우족이라고. 디터우족. 그렇게 또 네. 칭하기도 해요. 그게 머리를 선생님, 숙이고 본다. 머리를 숙이고 네. 본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전에 또 특히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수면 방해. 네, 불면증 걸리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대요. 또 저도 그런데 우리 셋다 말씀하고 자기 전에 아무래도 네. 이제 그동안 못 봤던 메시지 뭐 보고 또 좋아요도 눌러야 되고 하다 보면 이불 속에서 계속 그거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다 남편하고 싸운 적도 있어. 파란 불빛이 아니 그럼요. 저는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법 10가지 있어요. 나온 게 네. 있는데 8가지 이상이 되면 심각한 중독이에요. 저는 9가지야. 9가지. 정말 심각하시구나. 심각해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사실 커뮤니케이션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의 하루 동안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기록을 해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업의 이제 재밌다. 과제예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의식을 못 하다가 네. 정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알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검색하고 네. 또 이제 걸어가면서 음악 듣고 학교에 와서 또 수업할 때 검색하고 뭐 24시간 자기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럼요. 쉬지 않고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위험한 거는 운전할 때, 운전할 때도 가끔 이렇게 짬을 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가 딱 앞에 있을 때 저도 신호 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막 네. 확인하는 근데 거야. 뒤에서 앞차가 안 막 가고 눌러. 있으면 눌러줘야 돼요. 신호 바뀌었다고 눌러줘야 돼요. 아니, 여러 번 있다니까. 네네, 뒤에서 그런 막 경우 눌러가지고 많죠. 아차 싶으면 앞에 차가 저만큼 갔더라고서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이 SNS를 처음 시작한 게 실은 트위터였었어요. 네. 근데 그 트위터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그만두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뭐 사용법도 잘 모르고 처음 시작하고 이런 데인데 어머 너무 고독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없고 네. 나한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딜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끼리 너무 많이 대화가 네. 자기네 너무 잘 알아. 나만 몰라. 나 그때부터 고독을 느끼면서
난 너무 고독해서 이제 이거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SNS를 그만뒀었어요. 그러니까 SNS 맞아요. SNS 계속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해요. 역으로요. 너무 그 SNS 상에서 뭐 그 영웅처럼 추앙받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교적이거나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은 이게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위험한데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 외골 쓰거나 네. 대인 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그 SNS 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자기의 글이나 그림 또 사진이 이제 인기를 끄는 경우가 제 주변에는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과시욕, 남한테 근데 보여주는 것들.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SNS 상에서 너무 막 재밌고 좋은 글 올리고 막 사진 좋은 사진만 올리고 막 이래서 너무 사람이 괜찮고 이래서 왜 그 SNS 상에서 만남도 이루어지잖아요. 위험하죠. 너무 위험한 위험하죠. 거야. 그래서 만나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도 많고 범죄에 노출되거나 예,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남자들도 그 여자한테 잘못 걸리고 정말 사기당하고 네, 그런 일도 채팅 많아요. 사이트에서 만나서 이제 좀 인생이 잘못 꼬였다, 뭐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펜팔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굉장히 오랜만에 열심히 막 편지를 써.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만나야 되지 않냐? 언제 보자. 근데 만나는 확률이 별로 많지도 않지만 만나서 잘 될 확률도 없어요. 펜팔도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SNS도 보면은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막 소통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 딱 보면 왠지 서먹하고 그게 아니라 너무 이상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렇게 SNS에 올라가는 사진들 다 멋있는 사진, 인생 사진, 아니, 예쁜 알잖아요. 사진 이렇게 나도 올리잖아요. 얼마나 예쁜 것만 올리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지 않고 잘 나온 것들, 화려한 모습 그리고 요즘 포토샵 어플이 얼마나 그렇죠. 잘 돼 있는데요. 네, 좋은 사진만 올리니까. 그런 사진으로 보정 쫙 해서 쫙 올려서 실제 실물을 딱 보면 실망하죠. 당황하지. 그럼요. 그래서 막상 보면 굉장히 낯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실제로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이거를 잘 듣느냐가 대화 내용은 한 7% 정도뿐에 입력이 안 돼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표정 보면서 네. 거기에서 더 많은 이해가 되지. 이거 보세요. 그 우리 내용 얼굴 보고 자체가 얘기하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내용 자체는 7%뿐이 효과가 없대요. 그런 거 보면은 과연 우리가 SNS 상에서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리 소통하고 나서 그 무슨 양면성이라고 하나요? 그 자리에서만 주고받을 뿐이지 사실은 딱 전화기 끄고 나면 이거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언제 얘기했는지 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사실은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늘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야기되는 게 그거잖아요. 가상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이게 굉장히 상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 SNS를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면은 사람이 현실하고 그 사이버 상에서의 이제 이 상황하고를 이제 굉장히 혼돈하면서 그런 게 오히려 범죄에 맞아요.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그리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허상이잖아요. 실제로도 남의 SNS 사진을 예쁜 사진들, 그런 멋있는 사람 사진을 있어. 퍼서 나 여기 갔었어. 이거 뭐 오늘 뭐 너무 한가로운 날 하면서 이렇게 찍는 것들이 다 남의 사진으로 구성되어서 발각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제 사진을 그렇게 가져가서 자기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 사람도 여자였는데 한국 무용을 한대. 일본에서 활동을 한대요. 그리고 제가 무대에서 잘 난지 모르는 이상한 사진들을 자기가 가져가가지고 네. 자기 SNS에 올리는 거여서 제가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이거 더 이상 내 사진 가져가지 말고 네, 초상권 침해. 그 사람 끊었어요. 친구에서. 끊고. 근데 우리가 선생님 이 SNS 중독이 실은 휴대폰 중독이 그 전화기를 갖고 만지고 이 중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플 중독이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는 SNS 그 앱을
앱으로 인한 그런 중독이 심한 거지. 그렇죠. 예. 각각의 어플을 이제 막 쓰다가 보면은 거기에 계속 이제 몰입해서 네. 끊어지지 않고 사실 그리고 무슨 일도 어플 없어요. 중독이죠.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하는데 뭔가 있을까봐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계속 들어가서 뭐 또 새로 올라왔나 아무것도 안 확인하고. 오면 아무것도 안 네. 오면 전화기 고장나. 다운됐나? 꺼졌나? 이렇게 그렇죠. 전화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전화기가 왜 이러지? 이러고 요새는 선생님 또 디지털 치매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저는 그 전화번호 한 번 들으면 바로 외우고 다른 사람 차량 번호 있잖아요. 한 번 보면 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화번호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다 있으니까. 저는 핸드폰,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전화도 못 해요. 나 우리 엄마 생각이 안 전화번호 나죠. 몰라. 전화번호 저도 그래요. 모르고. 네. 정말 나는 우리 집 전화번호도 몰라요. 심지어는 누구한테 전화번호 몇 번이면 우리 집이 몇 번이더라.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는데 급하게 내 휴대폰이 없어서 일반 전화로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남편 나죠.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저는 나는 엄마 거야. 전화도 생각이 안 그게 바로 나더라고요. 디지털 치매래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가서 뭘 얘기해야지 이래도 지금은 이렇게 휴대폰에만 있으면 여기 다 나오니까 기억을 안 하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는 네. 그냥 끄고 다시 찾을 생각.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 찾아보지 않고 그냥 녹색 창에 딱 입력해서 네. 보잖아요. 그렇게 네. 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 사람들이 못 참고 네. 성격 급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가 뭐 물어보면 그리고 바로 옆에서 검색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금방금방 친절한 박사들이 네. 휴대폰 박사들이 거기에 알려주니까 아주 즉각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박사 오빠 뭐 거기 너무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맞아요. 굉장히 성격도 급해지고 못 참고 이거 휴대폰의 영향인 것 같아요. 아니 실은 참 그것 때문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뭐 무슨 요즘엔 음식할 때 주방에서 막 일일이 책 안 찾고 네. 그래도 되고 다 이 레시피 찾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사실은 뭐 누구 어떤 기념일 뭐 좋은 것도 얘가 일일이 이렇게 메뉴 해놓으면 체크해줘가지고 또 그런 것도 지킬 수도 있고 사실은 뭐 모든 정보들 막 이렇게 싸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참 좋은 그렇죠.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정보가 독점이고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네. 허접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스마트폰이나 SNS가 나오기 전에 그때 참 편안하고 참 여유로웠었던 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물론 뭐 삐삐가 있어서 뭐 전화하고 그러는 약간 불편함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 편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 매여 있어서 뭐 불편하다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 여백이 없는 거죠. 좋다 네. 선생님 여백 삶에 있어서의 여백 좋다. 저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실은 휴대폰 금식을 해요. 선생님 오늘 멋있는 말씀 너무 하신다. 휴대폰 금식 생활의 여백. 네. 네. 심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는 참여자들이 전부 휴대폰을 다 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3박 4일간 아무도 휴대폰을 쓸 수 없는 나는 금단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손이 떨리고 처음에는 금단할 네. 것 같은데 나 아니면 금단 현상이 일어날 화내요. 것 막 같아. 뺐으면 마지막 통화하세요. 그럼 막 길게 얘기하는데 아니 왜냐면 저는 휴대폰 이렇게 외국 가서 안 흘리게 되는데도 내 휴대폰이 울리는 것 같은 뭔가 환청이 환청이 들리죠. 들리고 들려죠. 네네. 또 그래요. 뭐 이렇게 와이파이 안 되는 지역 이런 데 있으면요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해요. 이제 산에 갔을 때 등산 오래 간 적이 있는데 막 환청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금식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이 그 사이에 전화가 없어서 무슨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상황 정리가 돼요. 사실은 별로 그래. 전화 안 와요. 아니 사실은 그래. 귀찮은 부탁 뭐 이런 네. 게 전화 안 되는 사이에 싹 정리가 되니까 아 이게 좋은 점이구나 싶어서
평소에도 제가 글을 좀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휴대폰을 아예 꺼놓거나 다른 곳에 놔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어떤 몰입을 할 때는 좀 이거를 약간 밀어두는 네.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SNS 참 정보도 많고 편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중독. 중독이에요. 네, 중독까지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적절히 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금식도 하고 친구랑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 잠시 접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좀 중독 증상을 점점 낮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또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막 어플 많이 깔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네. 삭제하고 네. 그다음에 취미생활 꼭 그 전화기 보는 시간 빼서 취미생활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좀 눈에 안 띄는 좀 멀리 좀 놔두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늘 우리 막 집안에서도 걸어 다닐 때 휴대폰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 저쪽 어디 저 방 안 저쪽에도 네. 좀 놔두고 좀 그러래요. 네.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하는 모드가 되는데 네. 한 줄로 다시 더 정리하시겠어요? 이런 거 자꾸 한 줄로 어떻게 정리해요?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예. 그럼 우리 정 변호사 한 줄로 네. 정리해 보세요. 저는 이제 휴대폰도 프리타임이 필요하다. 모바일 프리타임이라고 요즘 또 인터넷에서 이야기 프리타임. 나오는데요. 정말 스마트폰하고 SNS가 없었던 시대에도 우리가 참 삶을 살았고 참 인맥을 쌓아왔거든요. 모바일 프리타임 좀 적용해서 휴대폰 휴가 좀 줘야 되겠다. 정말 휴가. 프리한 시간을 네.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유 대표님 어떠세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미디어를 우리가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이게 제 중독. 한 줄 중독. 정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멋있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삶의 여백? 어우, 네. 아까 또 하나 뭐라고 그걸로 하셨죠? 정리하시면 돼요. 또 하나 그 뒤에 멋진 말? 금식? 금식, 휴대폰 금식. 휴대폰 금식. 삶의 여백. 오늘 정말 오늘 한 줄로는 이거 이상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듯이 휴대폰도 조금 이제 사용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